6편이고요. 다시 8페이지로 오십시다. 오늘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하고 문제 몇 개 풀고 이제 원의 방정식 들어갈 건데요.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중요하고 난이도도 좀 있고 어려운 문제를 좀 길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계 이등분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직선을 하나 이렇게 주고요. 직선을 하나 이렇게 더 줄게요. 두 개의 직선이 있어. 그럼 이제 가계 이등분선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각이 이쪽에 하나 생기고 그리고 각이 이쪽에도 하나 생기잖아. 이 두 개의 각을 이제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첫 번째로 이쪽 각을 이등분하고 싶으면은 요 딱으로 느낌이 생기겠죠. 이게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윗각을 이등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직선 두 개는 얘랑 얘는 제공이 될 거고요. 그때 나오는 이제 결과물 항상 답은 몇 개가 되냐면 두 개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답이 두 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림 관계상 일단 이런 것도 먼저 특징을 잡을게. 이 두 개 노란색이랑 파란 색깔 각의 이등분선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면, 그래서 일단 직각관계에 놓여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어.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이 각의 이등분선을 실제로 연산해서 구해내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할 건데, 연산 구조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제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이 점을 x, y다 라고 정의를 했다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일단 이렇게 수선을 떨궈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수선을 떨궈 볼게요. 봐봐.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은 일단 같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각으로서 각도는 일단 다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이 위의 삼각형에서의 빗변이기도 하면서 밑에 삼각형에서의 빗변이기도 하니까 이 길이가 일단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는데 얘랑 얘가 서로 합동이겠죠. 그럼 우리는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랑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주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 길이라는 것은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될 거고요.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연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 x, y로부터 두 직선의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서 그 거리가 같다. 요거 이제 메모를 좀 해두시다.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 x, y로부터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를 풀어내시면 정확한 수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거리가 같다라는 공식을 하나 풀어주시면은 결론이 답이 늘 두 개가 나오고 서로 수직 관계에 놓여 있는 것도 확인이 다 됩니다. 메모 좀 해놔봐. 아직 일단 뭐 감은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 볼게. 필수 예제 4번을 보면 직선 두 개가 나와 있거든. 좀 봐봐. 이 직선이랑 이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이 두 개의 직선에 이르는
문제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된다는 거냐면 자, 다시 한 번만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갈게. 두 개의 직선이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각의 이등분선을 하나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x, y다라고 했을 때요. 그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일치한다라는 걸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x, y라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을 하나 잡아서 이 거리를 재고 이 거리를 재고 그들이 같다를 풀면 된다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니까 암기가 좀 되어 있으시죠? 자, 이 점이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루트 얼마냐면 9 더하기 1이니까 10분의 절대값 3x 더하기 y 빼기 6 얘가 거리가 될 거고요. 얘랑 거리도 한번 써봅시다. 루트 4 더하기 36이니까 40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 2x 더하기 y 빼기 3 자, 얘가 거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들이 서로 같다를 풀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거를 양변에 그러니까 루트 40이 지금 2루트 10이잖아. 양변에 2루트 10을 곱해버리면 이 절대값 3x 더하기 y 빼기 6이 오른쪽 보자. 절대값 2x 더하기 6y 빼기 3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단 말이지. 이 절대값끼리 갖다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라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풉니까? a랑 b랑 아예 같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게 부호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답이 두 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등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실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냥 아예 같은 거야. 안에 있는 것끼리. 그러니까 2 곱하기 3x 더하기 y 빼기 6이랑 2x 더하기 6y 빼기 3이 아예 이렇게 색상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가 뭐는 달라도 되냐면 부호는 달라도 된다. 그러니까 2에 3x 더하기 y 빼기 6이요. 자, 이런 부호만 달라도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예쁘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연산 좀 해봅시다. 자, 이거 6x 더하기 2y 빼기 10입니다. 얘랑 같다라는 것을 왼쪽으로 다 이항해서 보면은 4x 빼기 4y 빼기 9가 0이다 라고 해서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 되고요. 자, 얘도 봅시다. 전개 다시 할게요. 6x 더하기 2y 빼기 10이고 얘랑 같다를 왼쪽으로 다 이항해주면 8x 더하기 8y 빼기 15는 0이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수직 관계에 놓여 있는지도 살짝 검증을 해보면 얘는 일단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1이죠. y는 이제 x 더하기 어쩌고 될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서로 자,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잘 보이는 상태. 자,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쓸 거 쓰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해설 잘 써있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쓸 거 쓰신 분들은 문제 4-1번을 해보시는데 표현이 좀 바뀌어 있거든. 잘 생각해봐.
봅시다. 문제는 두 직선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림을 그렸다 치면 직선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쟤랑 정확히 표현이 같죠.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뭐 이런 점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늘 같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상에 있는 점들이 다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니까 잘 정리를 해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정확히 각의 이등분선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계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을 x, y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리랑 구해서 같다를 쓰면 된다고. x, y라고 잡은 이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봅시다. 얘랑 거리 써보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3x 빼기 y 빼기 1이고 얘랑 거리 쓰면 똑같이 루트 10분의 절대값 x 빼기 3y 빼기 6이고 이들이 같다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루트 10이 깔끔하게 잘리니까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절대값끼리 같다라는 거는 1번 절대값 내부에 있는 식끼리 아예 똑같거나 아니면 2번 절대값 내부에 있는 식들끼리 부호는 달라도 상관이 없지요. 두 가지가 늘상 가능하다고 정리해 주시면 왼쪽 이해합시다. 2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 얘가 첫 번째 정답.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4x 빼기 4y 빼기 7은 0이고 얘가 두 번째 정답. 자, 기울기 관계 다시 한번 볼게. 얘는 y는 꼴로 정리했다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아니면 y는 꼴로 정리했다고 할 때 기울기가 1이니까 여전히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수직 관계인 것도 눈에 잘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할 건데 유형보고 잠깐만. 유형복 18쪽에 18번을 볼게. 페이지에 18번 한번 해볼게요.
x축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봐봐. 우리가 어쨌든 가계 이등분선 위에 점을 x, y라고 설정을 했을 때 x축이랑 이루는 이 거리랑 그 다음에 이 직선이랑 이루는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같다를 보잖아. 봐봐. x, y랑 일단 얘까지의 거리 공식은 우리가 뭐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얘랑 거리 공식은 5분의 얘가 4x 더하기 3y 빼기 5란 말이지. 자, 이거 잘 생각하시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x축이랑 x, y 사이의 거리는 뭐라 쓰셔야 됩니까? 질문해볼게. x축이랑 1,3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1,3이랑 x축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3이지. x축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있어. 거리가 얼마일까? 거리니까 양수 처리해서 5점 양상이고. 자, x축이랑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 그렇지. 양수 처리해야 되니까 절대값. 얘는 뭐 거리 공식을 쓸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x축이랑 x, y 사이 거리는 뭐라고 쓰는 게 맞다는 거야? 절대값 y라고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일단은 잘 신경을 쓰시고 이들이 같다를 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좀 풀게요. 양변에 이제 5를 곱해서 5 곱하기 절대값 y가 절대값 4x 더하기 3y 빼기 5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뒤에 결론은 똑같지. 얘랑 그대로 같아도 되고요. 아니면 얘랑 부호는 달라도 돼. 마이너스 붙여서 두 개를 정리하시면 위에 거부터 오른쪽으로 다 이용하죠. 4x 빼기 2y 빼기 5가 0입니다. 이거 첫 번째 그리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다 이용합시다. 4x 더하기 8y 빼기 5는 0으로서 얘가 두 번째 정답이다. 그러면 얘도 이제 계속 좀 따져줄게.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2야. y는 2x꼴로 정리가 될 거니까. 얘는 넘긴 다음에 뭐 8로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얘도 수직 관계인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내가 계속 이 얘기 수직 얘기를 건드려주는 이유는 나중에 더 중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언급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직선 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전달을 마쳤고요. 다시 본책 50페이지로 오셔서 9번이랑 10번이랑 12번 3개 또 풀 거거든. 이거 풀고 직선 마무리하고 토요일 마무리 할 건데요. 9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자체가 좀 중요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두 가지 풀이를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일단은 그냥 공식 써서 식으로 그냥 밀어버릴 거고요. 두 번째가 기하적인 느낌의 관점으로 관찰을 해서 풀이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일반적인 풀이는 그림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둘 다 보시되 기하적인 풀이에 좀 더 초점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일단 식으로 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지금 상황 보니까 원점 그리고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잘 쓸 수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 그럼 거리 공식을 쓰려면 우리가 약간 이런 거잖아. 거리 공식이라는 거는 a, b로부터 x1, y1이라 하자. x1, y1으로부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까지다. 이렇게 식이 써져 있을 때 거리 공식을 쓰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식이 불편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했어야 되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정리를 했어야 거리 공식을 쓸 수 있겠죠. 아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서 x의 개수가 지금 뭐가 있냐고 보니까 k 플러스 1 정도가 있고요. y의 개수는 k 마이너스 1 정도가 있고, 그 다음 상수항은 3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원점이랑 얘랑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면, 거리 공식 그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입니다. 그러면은 2k 마이너스 2k 사라질 거니까 2k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분자는 절대값에 0이랑 얘랑 곱해 사라지고 0이랑 얘랑 곱해 사라지고 얘만 떨어져야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그냥 플러스 3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지? 자, 이렇게 공식을 썼을 때 얘가 바로 거리 fk가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식의 최대를 찾아야 됩니다. 식의 구도만 잘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 얘들아, 분수가 크려면 분모가 어때야 돼? 분모가 가장 작아야겠죠. 분수의 값 자체가 커진다는 건 분모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잖아. 즉 얘가 가장 작은 순간을 찾으면 되지. 자, 그럼 얘는 2차 함수로서 언제 최소값을 가집니까? 바로 이거 볼까? k가 몇일 때는? 0. k가 0일 때죠.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0이니까, 그치? 자, k가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그러면 최대값은 실제로 k가 0이면 루트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루트라는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 말 한번 잘 들어봐. 자, 그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 봐봐. 이 직선 다시 가져올게. 우리가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대 거리를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봐봐. 내가 이 형태를 보고 약간 항등식 관점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도 있어요.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하나 있거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죠. k 값에 관계없다라고 내가 써버리면은, 자, 여기가 얼마? 0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도 얼마? 0이 되는 순간을 구해보면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요. 이제 유형으로도 하나 있었죠. 살짝 연사 한번 해봅시다.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뭐냐? x 더하기 y도 0이고 x 빼기 y 빼기 3도 0이다를 잘 풀었을 때, 자, 정리하시면 두 개 더 해볼게. 2x 빼기 3이 0이라서 x가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x에 2분의 3 넣으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k 값에 관계없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직선인 거거든. 봐봐. 잘 들어봐. 지금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냐면 0,0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그 0,0이 대략적으로 이런 데 있다 해봅시다. 봐봐. 다시 우리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원점까지의 최대 거리를 찾는 거야. 상황만 좀 잘 인지해볼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원점이랑 최대 거리를 따질 거라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직선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하면 거리는 이만큼이 특정이 되죠. 내가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면 거리는 수직거리를 준다라는 거니까 이만큼이 거리죠. 해볼게.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면 거리는 이게 거리가 되는 거지. 이 측정되는 파란색 길이가 언제 가장 긴가요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언제 제일 길까요? 언제 제일 길어져? 딱 이 수선이 어디에 떨궈질 때가 제일 길까? 이 점에 떨궈질 때가 제일 길겠지.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잡혔을 때 거리가 이렇게 측정되는 게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즉 최대 거리는 0,0에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까지의 거리가 최대 거리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잘 써보면 루트 4분의 9에다 4분의 9 더하는 거니까 2분의 9고 9 빠지시면은 루트 2분의 3이면서 2분의 3루트이라는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림적으로 푸는 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풀이를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게 압도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고 식도 많잖아. 근데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자, 요렇게 해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처음에 식으로 풀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 이 분수값 자체가 커지기 위해서 분모가 작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논리를 잡았잖아. 이게 써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분자가 모여서 그러냐면 분자가 그냥 상수값으로 나와서 그렇거든. 얘가 그냥 3이라는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작을수록 값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타 문제들 풀다 보면 여기가 막 이렇게 변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도 변수고 아래도 변수니까 일단 언제 큰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분자가 상수일 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얘가 모든 문제에서 다 통할 수 있는 풀이여서 얘를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잘 정리해 보실게요. 그리고 해당 유형은 다음 평가지에 출제를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정리를 마치신 분들은 10번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n 플러스 n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직선을 결정하셔야겠죠? 이 직선을 결정해야 n번이 나오겠지? 그럼 이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지나는 점 하나는 우리가 8,6이라고 그냥 나와 있지. 우리가 보통 직선을 결정할 때는 점 두 개를 알면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점이 일단 나와 있으니까 어디를 구하면 될까 하는 생각일까? 얘가 좀 특수한 위치에 잡혀 있잖아. 얘를 그냥 구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건데. 이 점이 주인공이 되는 건 나는 얘를 구할 거고.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y좌표가 0일 거니까 대충 과감하게 밑으로 잡고 갈게요. 자, 얘만 구하면 끝난다고. 그치? 자, 한번 해보자. 질문할게. 자, 문제의 조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밖에 없으니까 얘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8-a죠. 여기가 지금 8,6에서 수선 떨군 거니까 8,0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8-a겠죠. 자, 이 길이는 어떻게 씁니까?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직선 세우실 수 있나요? 원점이랑 8,6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얘도 충분히 우리가 직선을 세울 수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원점이랑 8,6 지납니다. 기울기 4분의 3이죠. y는 4분의 3x고 원점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끝이지. 근데 내가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조금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4 곱하시고요. 이 직선이랑 a, 0까지의 거리를 표현해서 그게 너랑 같다 했으면 되지 않을까? 한번 써봅시다. 8-a가 똑같아. a, 0이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5분의 절대값 3a랑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 겁니다. 그러면 양변 일단 5를 곱해서 40 빼기 5a가 절대값 3a이고, 그다음 얘랑 아까 가계 이름을 할 때랑 똑같아. 얘랑 얘랑 그대로 생판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부호가 달랐을 수도 있어. 둘 중에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러면 a가 5고요. 이러면 a가 2a가 40이니까 a가 20 이렇게 나오잖아. 둘 중에 뭔거 같아? 이거 5겠지, 그치? 자, 이게 일단 내부에 있잖아. 8,0보다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5가 없겠죠. a가 옵니다. 따라서 우리 최종적으로 점 B가 5,0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직선 AB니까 A의 좌표가 8,6이었고, 자, 이들을 지나는 직선을 세워주면 답입니다. 자, 기울기는 2고요. 5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2x 빼기 10 정도가 되겠네요. n 플러스 n 하시면 마이너스 파이였죠. 저기서 그 5A 직선을 보고 그다음에 AH 해가지고 그 각이 각이 등세는데 그치. 봐봐. 얘랑 얘가 서로 어떨까? 어떤 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같은 점이 모여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얘 자체가 가계의 등분선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좋은 풀이지. 12번 해보자.
아유 아침이라 졸려. 밤에 수업하면 저녁이라 졸리고 아침에 수업하면 아침이라 졸려. 난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4시간. 저희가 수업을 몇 번 안 했지만 내심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매번 수업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 내심의 정의가 뭡니까? 빨리. 가계 2등 분선의 점이다. 제발 외워줘. 진짜 중요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가계 이등분선 관련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 얘는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아니라 평면좌표 단원에 공부를 했으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 자, 대략적으로 삼각형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위치 관계 좀 무시하고 그냥 여기에 B가 있다고 할게요. B, A, C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대충 찍어보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리고 5, 4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점이란 삼각형 ABC의 내심을 지나야 된다라고 했어. 내심이 이따위 위치에 있다고 치면은 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는 이따위의 직선을 자, 구하시오잖아. 그지? 이 노란 선이 뭘까? 이거 뭐야? 가게 있는 거잖아. 이거 가게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사전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 떠올라야 되거든. 자, 제일 먼저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나왔던 가계 이등분선을 수식화해서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직선도 구하고 이 직선도 구해서 그 두 개의 직선이랑 거리와 같은 점들의 모임 x, y라 적어서 거리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하고 합리적일까? 가계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얘의 도형적인 특징을 잡는 게 더 맞겠죠? 어떤 도형의 그 길이 비율 관계가 성립했냐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같다 성립했지. 그럼 우리는 충분히 이 좌표는 내분점 활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자, 연산 한번 볼게. 이거 실제 거리가 얼마니? 2루트 20 나올 거니까 그렇죠? 자, 이 길이 얼마입니까? 4 더하기 16이니까 여기도 2루트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길이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1대 1이고 전문용어로 이 점은 중점이겠지. 그럼 중점 구합시다. 2,2가 되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계 이등분선은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냥 구하시면 되니까 한 번에 씁시다.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3이. 자, 2 집어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8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계 이등분선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은 길이 비율 관계를 써서 풀지 아까처럼 수식으로 거리 같다를 풀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단원이 뭡니까? 원의 방정식인데요. 이제 가장 먼저 수포자가 발생하는 단원이 여기야. 원의 방정식은 일단은 양도 많아. 내용도 많고 양도 많고 그리고 계산도 복잡해.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야 돼서 그냥 난이도 자체가 어렵거든요. 양도 많고 계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용이 쉬웠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여기가 사실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어렵고 공수 2에서도 이제 가장 어렵다고 볼 수도 있거든. 다음 시간에 좀 할 건데 평면좌표랑 직선 얘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것도 힘들 거야.